네, 이어서 마켓 공감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문남중 연구원님. 네, 이번 주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외적인 이벤트들도 많고요. 국내 증시 또 외국인이 다시 돌아옴에 따라서 일반 개인 여러분들도 많이들 증시에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어떤 내용부터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일단 먼저 일정이 잡혀져 있는 FOMC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으로 8월 1일 이제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일단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그 전 세계 주요국들이 잇따라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기 때문에 미국도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3차 양적 완화 계획을 발표하기보다는 하반기주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시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커뮤니케이션 조치를 취하거나 초과 지급 준비율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로금리 수준을 2014년 말부터 2015년 중반으로 늦추는 방안과 3차 양적 완화 시행 시기는 이번 달보다는 이제 9월 달에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나온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본다고 하면 연율로 1.5%로 1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만약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도 추가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3차 양적 완화 시행 가능 확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 발표된 7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전월 8만 명에서 2만 명 많은 1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실업률이 8.2%로 전달과 비슷한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연준으로서는 별다른 조치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시행은 분명 이루어지겠지만 그 시행 시기를 두고는 9월달 정도로 좀 이어나는 부분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FOMC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번 주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22의 통화정책 회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 증시를 본다고 하면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22의 드라기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좀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기조도 있었지만, 주어진 권한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발언도 있었지만 충분한 조치가 나올 것이니 나를 믿어달라는 이런 추가적인 부연 설명도 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 주 22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뭔가 시장에서 반길 만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2가 이번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제시할 만한 수단을 크게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 또 두 번째는 국채 매입 프로그램 재개, 또 세 번째는 3차 LDR 시행, 또 네 번째는 유로 안정화 기구에 대한 은행 면허 부여,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전면적 양적 완화, 이렇게 크게 5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국채 매입 프로그램 재개는 22가 국채 유통시장에서 직접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그 국채를 매입해 주는 것이고, 또 LTRO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은행에 일정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여서 이제 자국 국채를 매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고, 유로 안정화 기구에 은행하는 ESM이 21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또 양적 완화는 ECB가 직접 발권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직접 재정 이기구에게 채권을 이제 매입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이렇게 열거한 방법들 중에 가장 시행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가장 빠른 게 이제 전면적 양적 완화, 이제 두 번째가 ESM의 은행 면허 부과, 또 세 번째는 S&P 재개, 또 네 번째는 LTRO 순으로 좀 볼 수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이번 주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는 S&P나 LTRO 정도로 해서 추가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로존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고 하면 재정 이기국들의 국채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CB가 작년 하반기 때 국채 매입을 통해 가지고 효과를 어느 정도 봤던 그런 과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인된 부분들, 어떤 효과에 대한 확인된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LTRO나 S&P 중에서 또 S&P가 가장 유력한 수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ESM의 은행 면허 부과나 그리고 전면적인 양적 완화는 어차피 그리스라는 국가의 유로존 탈퇴라는 이런 부분들도 향후 심각하게 환경이 돌아간다고 하면 마지막에 사용할 카드를 남겨둬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양적 완화나 뭐 이런 것보다는 S&P 정도로 해서 시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국내 증시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 자금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만 봐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전체 순매수 규모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특히 지난주 27일 유로존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외국인들은 4,781억 원의 순매수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삼성전자에 대해 주간 3,0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고 또 기아차 역시 1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는 등 차변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를 중심으로 순매수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최근 뭐 2분기 실적 스마트폰 판매가 좀 부진했던 부분들로 인해서 일부 시각에서는 LG전자에 대한 펀더멘탈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하반기 스마트폰 판매 회복 기대감을 노리고 이제 LG전자에 대한 매수세의 동참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본다고 하면 이번 주 대부분 외국인과 기관들이 경기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차 등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번 주 종목 투자 아이디어를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변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이번 주는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반등의 기조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겠지만 8월 증시 전체를 본다고 하면 이번 주 이후에는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일정들이 없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글로벌 정책 공조 무드 속에서 반등 시도가 나타나겠지만 여전히 코스피는 1780포인트에서 188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을 산정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 전략으로는 두 가지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번 주는 글로벌 정책 모멘텀을 반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낙폭이 큰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화학, 에너지, 기계업종을 좀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본다고 하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익 성장세가 뒷받침되고 있는 IT와 자동차, 운수 업종에 대한 저점 매수 전략도 한 가지 유효한 투자 전략이라는 점을 이번 주 매매 전략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공간 키워드의 문남